봄과 여름을 연결하는 계절, 그 계절의 사이를 아리따운 자태로 수놓는 꽃이 있죠. 바로 튤립입니다. 완벽한 대칭의 짙고 밝은 색채와 우아한 곡선을 자랑하는 이 꽃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한때 한나라의 경제가 휘청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곳은 바로 우리가 튤립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 나라,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커다랗고 아름다운 풍차가 여유롭게 팔을 흔들고 그 아래 아름다운 튤립들이 깔려있는 모습. 우리가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떠올리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네덜란드는 처음에는 나라, 그러니까 독립된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에스파냐, 지금의 스페인의 통치를 받던 도시 또는 속국의 형태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1566년 일으킨 독립전쟁을 시작으로 1648년 완전한 독립을 일궈낸 국가입니다. 이 네덜란드는 동쪽으로는 독일, 남쪽으로는 벨기에와 접해 있고 서쪽과 북쪽은 북해와 접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전 국토의 25%가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로 국가명도 낮은 땅이라는 의미의 네덜란드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 땅은 원래 스위스의 고산지대에서부터 흘러온 강들이 독일을 거치고 지금의 네덜란드가 위치한 곳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만들어진 삼각주 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강이 자주 범람했겠죠. 그 때문에 사람들은 뚝을 쌓고 마을을 만들어 살게 됩니다. 네덜란드 지명에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등 담이라는 이름이 많은 이유도 이렇게 뚝을 쌓아 만들어진 지형이 많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은 암스텔강에 댐을 만들어 도시를 조성해서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식입니다. 이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도 그 자체가 큰 호수 지역에 뚝을 쌓고 물을 퍼내서 만든 곳입니다. 이렇게 강의 물을 퍼낼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바로 풍차입니다. 풍차를 돌려서 그 힘으로 물레방아를 돌리고 낮은 땅의 물을 강으로 퍼날라 그 낮은 땅들을 도시로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 나라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의 버블, 즉 거품 경제가 일어난 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명 튤립 버블이라고 불리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선 버블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겠죠. 버블, 바로 거품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거품이란 만져지는 단단한 실체는 없으면서도 겉으로는 크게 부풀어 오르는 성격이 있죠. 이 같은 거품의 특성을 경제 현상에 빗대어 표현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 현물, 개인의 노동 등의 눈에 보이고 당장 만져지는 실물 경제에 활발한 움직임이 없는데도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 투기가 심해지고 증권 시장이 과열되는 등 돈의 흐름이 활발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나 투기나 사치성이 강한 소비 부문에 몰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투기란 어떤 물건에 대한 별다른 정보나 가치에 대한 고찰도 없이 단지 그 물건이 지금까지 값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 하나만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경제에 버블 현상이 일어나면 일시적으로 겉보기에는 퐁실퐁실 커다란 거품이 일듯이 경제가 활기를 띠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생산이 위축되고 이에 따라 국민 경제의 전체적인 부도 축적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버블에 취해 점점 더 투기는 과열되고 사치는 심해지다가 어느 순간 거품이 터지듯 퍽 하고 경기가 터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 최초의 버블 현상은 왜 하필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에서부터 이 버블이 시작된 것인데 원래 저지대 지역 가운데 가장 부유하고 유가 거래소와 은행이 밀집해 있던 경제도시인 안트베르펀이 포함된 남부 지역이 1578년 에스파냐에게 점령당한 뒤로 암스테르담이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면서 많은 인력과 물자들이 대거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 마침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온 자산가들인 유대인들과 부유한 상공업자들로 이루어진 청교도 신자인 위그노들이 암스테르담에 오게 되면서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금융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1609년 암스테르담에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성립되어 영국과의 국채거래로만 매년 2,500만 길더라는 막대한 수익을 내는 등 돈이 빠르게 돌기 시작하자 금융업자들은 이러한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너도 나도 은행을 만들어 다른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네덜란드 전역에는 은행과 증권거래소가 들어서고 이들은 실물 상품은 물론이고 현대와 같이 주식, 외환, 신용대출까지 손을 대게 됩니다. 이러한 경기 순풍,
아니 강풍에 돛을 달듯 에스파냐의 군사적인 위협까지 사라지게 되어 더욱 자유로워진 데다가 네덜란드 근교인 독일의 체코, 보헤미아 지역에서 벌어진 30년 전쟁의 영향으로 보헤미아와 체코의 직물 산업이 붕괴되자 네덜란드 업자들은 독점 속에서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들 배부른 격이죠.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이 당시 네덜란드인들은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을 자랑합니다. 자, 자본이 지금 매우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으니 이거 뭐 집에 굴러다니는 게 돈이었겠죠.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수익을 내줄 특별한 투자 대상, 이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사치품들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눈에 띈 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두둥 등장, 튤립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이라면 질리도록 보는 게 튤립 아니었나? 그 흔한 튤립에 무슨 투자같이? 하시겠지만 원래 이 튤립은 네덜란드가 원산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튤립은 원래 유럽 대륙에는 없던 꽃으로 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에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 후에 플랑드르의 식물학자인 샤를드 레클루제가 1503년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레이던 대학의 교수로 임명될 때 가지고 온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강을 메꾸어 만든 습하고 모래 많은 네덜란드는 튤립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유럽 대륙에는 없던 희귀하고 아름다운 귀족적인 자태가 느껴지는 이 튤립은 당시 넘쳐나는 부를 만끽하고 있던 부유층들이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부유함을 과시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튤립에 황제, 총독, 제독, 영주, 대장 등의 계급과 비슷한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튤립이 다 귀빈 대접을 받은 것은 아니고 단색의 평범한 튤립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었지만 희귀한 튤립은 치솟는 인기에 비해서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 무척이나 비싼 값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1636년 당시 가장 비쌌던 튤립은 이 돌연변이 튤립인 샘페르 아우구스투스, 즉 황제라는 튤립인데 이 튤립은 한 송이에 무려 2,500플로린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2,500플로린, 이 액수는 찰스 맥케이의 대중의 미만과 광기라는 책에 따르면 당시 고급 저택을 구매하고도 남을 액수이자 돼지 8마리, 황소 4마리, 양 12마리, 밀 24톤, 와인 2통, 맥주 60리터, 버터 2통, 치즈 450kg, 은술잔, 옷감 108kg, 침대 세트까지 이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인들은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장만할 수 있는 금액으로 튤립 한 송이를 사기 위해 안달이 났던 것이죠. 이렇게 되자 이제 튤립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튤립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거래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그 중에 앞서 말했던 가장 고가였던 샘페르 아우구스투스의 저력은 이 그림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스 볼론기르의 그림인데 볼론기르는 당시 유행하던 꽃 정물화 전문 화가였고 네덜란드 꽃 거래 중심지인 하를렘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시기 꽃 정물화의 관습은 가장 값진 꽃을 맨 위쪽에 배치하는 것인데 자, 보시다시피 이 샘페르 아우구스투스가 맨 위쪽에 당당히 자리를 잡고 있죠. 상황이 이러하니 10년 뼈 빠지게 일한 것보다 튤립 한 송이를 잘 키워 팔면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서민들 역시 너도 나도 튤립 알뿌리 투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인생 한방이다 하며 긁는 복권 같은 느낌이죠. 당시에 큰 수익을 내주던 동인도 회사의 주식을 사고는 싶지만 그럴 만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튤립 재배에 모든 정성을 기울입니다. 게다가 당시 흑사병의 재유행으로 네덜란드 인구의 8분의 1이 사라지고 나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고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한방 투자해서 나도 배불리 먹어보고 죽자 하는 심리도 한몫 거들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심히 성실히 일만 하던 농민들, 기계공, 선원, 심지어 굴뚝 청소부까지 튤립 투기에 나설 정도였죠. 귀족들은 영지와 보석을 팔고 일반 사람들은 집과 토지를 모두 헐값에 처분하고 튤립을 삽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화단에서 튤립을 정성스레 재배하며 일확천금의 꿈을 키워나갑니다. 하지만 튤립은 하루아침에 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근을 사며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꽃의 가치를 돈으로 구매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선물 거래입니다. 술집에서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이성적이기보단 충동적인 거래가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뭐 아니면 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또 특이한 건 투자금이 부족해도 거래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튤립을 선물 거래로 산 사람이 얼마에 사겠다고 계약을 체결을 해두면 계약을 했으니 나에게도 그 피어날 튤립에 대한 권리라는 것이 생기겠죠. 그럼 또 그 권리를 팔면서 수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가 여러 번 되팔리다 보니 아직 심은 구근이 뿌리라도 내렸으려나 싶을 단기간에 실체도 없는 튤립 값은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거래된 가장 비싼 가격의 튤립은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1억이 훌쩍 넘는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단 한 송이가요. 최고급 구근으로 집 한 채를 거뜬히 살 수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황소 1000마리를 팔아서 튤립 구근 40개를 구매하거나 이 양파를 닮은 튤립 구근을 양파로 착각하여 별 생각 없이 먹었다가 감옥에 끌려간 사람도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 있던 내 튤립 구근 못 봤어? 그 양파같이 생긴 거. 그 양파 금방 내가 먹었어. 맛이 특이하던데 무슨 양파야? 너 방금 집 한 채 값 튤립 구근 먹은 거야. 친구야, 가자 법정으로. 남의 집에서 뭐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 이렇게 미친 듯이 치솟던 튤립의 가격은 6개월 만에 99% 하락하게 됩니다. 이게 근데 당장 내 손에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 돈 주고 저 튤립 얻어서 뭐하지? 튤립 하나로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하는 의심이 드디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니 여기저기 퍼지기 시작했겠죠. 운 좋은 사람들은 치고 빠지기를 잘해서 이득을 얻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망이죠.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칩니다. 여기저기 채권자와 채무자가 머리채 잡고 싸우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채권자이자 채무자인 사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한 줄소송이 이어지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튤립 투기에 올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무 이행 불가능이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되자 결국 네덜란드 당국이 나서서 조사 후 계약을 일괄 무효화시키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튤립 버블, 튤립 피버는 몇몇 벼락부자와 운 나쁜 대부분의 파산자들만을 남기며 사그라듭니다. 현대의 어떤 경제사학자들은 이러한 튤립 버블이 과장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튤립 투기는 네덜란드 전체를 뒤흔들 만큼 그렇게 광범위한 것이 아니었고 일부 상인들 사이에서만 국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플랑드르의 화가 얀 브리얼 2세가 1640년경에 그린 튤립 광풍 풍자화를 보면 그렇게 과장된 것 같지도 않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림 왼쪽의 화단에는 튤립이 만발한데 그중 많은 것이 줄무늬를 지니고 있어서 값비싼 튤립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소장한 프란츠 할스 박물관에 따르면 이 원숭이는 검을 차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귀족 신분이며 값진 튤립의 목록을 뿌듯한 마음으로 읽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운데에 보이는 검을 찬 원숭이는 그 모습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며 나도 한번 튤립 투기를 해볼까 고민하는 듯 합니다. 그 오른쪽으로는 튤립 알뿌리의 무게를 달고 있는 원숭이도 보이고 튤립을 팔고 받은 금화와 은화를 세고 있는 원숭이들도 보이죠. 하지만 그림 맨 오른쪽에는 튤립 버블이 붕괴된 후의 처참한 상황을 표현한 듯합니다. 한 원숭이는 내평개쳐진 붉은 줄무늬 튤립, 한때는 서로 가지지 못해 안달낸 귀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 튤립을 향해 시원하게 오줌을 갈기고 있습니다. 그 뒤로 한 원숭이가 역시 쓸모없어진 노란 줄무늬 튤립을 든 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어디론가 들어가고 있네요. 박물관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튤립 투기로 빚더미에 앉아 법정에 끌려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법정 안에서도 튤립을 든 채 울고 있는 원숭이가 있습니다. 저 멀리에는 마치 이렇게 자신들의 투기가 폭망한 것이 서로의 탓이라고 말하며 다투는 듯한 원숭이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짐작하셨겠지만 화가가 이 그림을 통해서 풍자하고자 한 것은 원숭이들이 아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르네상스 유명 예술가인 피터르 브리얼의 손자이기도 했던 얀 브리얼은 튤립 투기자들을 멍청한 원숭이로 그려서 조롱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최초의 버블, 튤립 버블을 한 장으로 나타낸 튤립 광풍을 끝으로 노력 없이 일확천금을 바라는 투기보단 똑똑하고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네덜란드 튤립 버블을 마무리해봅니다.